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심근경색은 의학계에서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발작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위험 신호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에게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심근경색이 반드시 가슴 통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다라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 환자의 상당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손끝의 작은 변화, 귀 모양의 미묘한 주름, 혹은 평소보다 쉽게 찾아오는 피로감처럼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 바로 그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72세 어르신은 손끝이 시리고 자꾸 저려오는 증상이 반복되었지만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감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으로 판명됐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손끝의 작은 신호를 미리 알아봤다면 훨씬 빨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심장학 연구에서는 귓불에 생긴 세로 주름이 관상동맥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귀라는 신체 부위가 심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고개를 갸웃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몸의 말초혈관 상태는 심장 건강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귓불 주름처럼 사소해 보이는 외형적 변화도 심장 혈류의 이상을 나타내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전조 증상이 통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은 고통스럽게 피를 보내지 못하며 단 한순간의 지연이 심장 근육의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부르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신호는 손끝, 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가슴은 멀쩡한데 턱이나 어깨, 심지어 등이나 위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 때문에 조기 발견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의 흔히 알려진 증상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숨겨진 전조 증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손끝과 귀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한지, 어떤 신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가 멈추듯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춥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심장은 미리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놓치지 않고 제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 심장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괴사하게 되고 이 과정은 빠르면 수분 내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1시간 이내입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설령 목숨을 건지더라도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전에 나타나는 작은 전조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손끝에서 오는 경고.
많은 환자들이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손끝의 이상을 경험합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갑거나 이유 없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말초 신경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장에서 손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과정에 장애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말초 부위에서 저림이나 냉감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계절이나 체온과 무관하게 손끝이 자꾸 시리다면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손톱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톱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쉽게 갈라지는 경우 산소가 말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이 보내는 숨은 메시지가 손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 귓불주름.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심혈관 질환의 외형적 단서가 바로 귓불주름입니다. 귀의 귓불에 대각선으로 생긴 주름을 프랭크 징후 프랭크스 사인라고 부르는데 여러 연구에서 이 주름과 관상동맥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귓불은 말초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류 상태를 잘 반영합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귓불의 미세혈관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과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의 주름이 생기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에서 이 귓불주름이 발견되었고 특히 양쪽 귀에 동시에 나타날 경우 위험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귓불주름이 있다고 모두 심근경색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 귓불주름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 귓불에 뚜렷한 주름이 생겼다면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형적이지 않은 통증. 가슴이 아닌 곳에서 나타난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을 떠올리지만 실제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턱, 어깨, 등, 심지어는 위 부위의 통증입니다. 심장은 여러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통증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치통처럼 턱이 아프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단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전형적 증상 때문에 치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 응급 상황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통제를 먹거나 소화제를 복용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4.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 심근경색 전조 신호는 반드시 통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빠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몰려오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는 것도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막히면 그 기능이 떨어져 전신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은 피로에 쉽게 지치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증상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컨디션이 안 좋나 보지 하며 쉽게 무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장 질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생활 습관. 이처럼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 이외에도 손끝, 귀, 턱, 어깨, 호흡 상태 등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평소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귀에 새로운 주름이 생겼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혈압과 혈당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한 금연,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은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억지로 참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참으면 낫겠지, 괜히 응급실 갔다가 민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앞에서는 1분의 망설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단순히 의학교과서 속 질환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더욱이 시니어분들에게는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심근경색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을 제때 알아차리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손끝이 차갑거나 저려오는 현상, 귓불에 생긴 세로, 주름, 가슴이 아닌 턱이나 어깨 등으로 전해지는 통증, 이유 없는 호흡곤란과 피로, 식은땀 같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심근경색의 무서움은 시간에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난 후 골든타임은 길어야 1시간 남짓. 이 짧은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장 근육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심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혼자 참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언제나 가슴 통증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통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 같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몸이 좀 무겁네라고만 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심근경색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보다 다른 통증이 찾아올 때 혹시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첫째,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쉽게 만들어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동물성 지방, 나트륨, 당분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 같은 음식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해마다 최소 한 번은 심장 관련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혈압과 콜레스테롤 체크 같은 기본 검진만으로도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심근경색은 절망적인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며 조금만 부지런히 몸 상태를 챙긴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기관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평생 우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느끼는 증상이 혹시 그 신호일까? 하고 떠오른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단순한 불안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만약 실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값진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결코 한순간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선택이 생사를 가릅니다. 손끝과 귀,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늘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심장을 지켜주셔야 할 차례입니다.